여러분 잠깐만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투석만 하면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 가까이 기계에 몸을 맡긴 채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고 다시 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한 피로 때문에 하루를 거의 쉬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주 생일 잔치가 있어도 투석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 한 컵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좋아하던 국물도 과일도 모두 계산하며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주사바늘의 통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삶은 병원 시간표에 맞춰 돌아갑니다. 자식들에게 계속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결국 가장 큰 고통은 병 자체보다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숨이 차는 것도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12년 동안 환자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 가운데 약 87%가 자신의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거의 10명 가운데 9명입니다. 질병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오래 지키고 손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매일의 식습관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유와 올바른 과일 섭취가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과일 3가지와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신장 보호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24시간 쉬지 않고 지키는 거대한 정수기이자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거의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양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은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과 미네랄은 다시 흡수하여 되돌려 보냅니다. 마치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가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물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이 섞이고 결국 필터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장도 바로 그렇습니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거나 고혈압으로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거나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은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거품 소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에서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장에 작은 틈이 생겨 원래는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일이 여기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과일은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속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신장의 여과막은 더욱 빨리 손상됩니다. 반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줄여 신장의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신장이 걸러야 하는 독소의 양이 줄어들어 부담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과일이 신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신 연구들이 주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과일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과일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입니다. 같은 블루베리를 드시더라도 원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분과 갈아서 마시는 분 사이에는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방식들이 모여서 신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을 가진 어르신들 가운데 식이섬유를 꾸준히 충분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과일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이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을 시작하셨다면 함께 반드시 지키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단, 이것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초기 저하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어르신이라면 하루 약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컵, 오전 중반에 한 컵, 점심 식사 후 한 컵, 오후에 한 컵처럼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한 부종이 있거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수분 제한을 지시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기준을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장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의 여과막은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상을 더 이상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는 것, 즉 남은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과일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보전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또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홍삼, 각종 추출물, 단백질 보충제까지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여러 종류 동시에 복용하면 그 성분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일도 결국 신장이 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C는 체내에서 옥살산염으로 변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과도한 비타민 D는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지나치게 높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영양제가 오히려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혈당은 확인하면서도 신장 수치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증상이 생긴 뒤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60에서 89라면 경미한 저하가 시작된 것이고 30 미만이라면 신부전에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검사 결과가 정상일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진짜 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그리고 손상이 시작되어도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 이제 잘 아시지요?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의 약 87%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결과가 말해주듯 신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십시오. 블루베리 한 줌을 씹어 드시는 것, 사과 한 개를 천천히 먹는 것, 귤 2개로 멈추는 것,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마시는 것,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하는 것. 이 5가지 가운데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읽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건강 관리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의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장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블루베리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퇴직 약사로 오래 일하신 분이라 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된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예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서영순 어르신은 식습관부터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재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서영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래된 쇠가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는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을 조금씩 녹슬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손상이 매일 반복되다가 결국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망가진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과일이
칼륨 함량이 높아 양을 제한해야 하지만 블루베리는 비교적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어서 적절한 양을 지켜 드신다면 신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약 30개에서 40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을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조금씩 꾸준히 공급받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달콤한 시럽이 들어간 스무디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 구조가 파괴되어 당분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의 사구체는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하므로 여과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신장을 보호하려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신장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블루베리를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에서 독소를 붙잡아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줄여주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말이 신장 건강에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 먼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청소기로 빨아들입니다. 먼지를 붙잡아 한꺼번에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장 속에서 스펀지가 물을 먹듯 노폐물과 일부 대사산물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이 다시 걸러야 했던 노폐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야 합니다. 그런데 장에서부터 일부 노폐물이 먼저 처리된다면 신장은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 갑자기 짐의 절반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짐이 가벼워지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에는 펙틴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과 사구체 주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신장의 미세 혈관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이 신장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보호가 매일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펙틴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착즙해서 주스로 마시거나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로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펙틴의 구조가 크게 손상되고 당분은 훨씬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신장은 다시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하고 결국 사구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단계이거나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좋은 영양소도 많지만 칼륨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과일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식품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방광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랜베리 역시 주스로 드시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 크랜베리를 드시거나 무가당 크랜베리 제품을 소량씩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10년마다 약 5에서 10% 정도씩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 질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어르신들도 신장 기능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약물 복용이 이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만성 콩팥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신장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인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와 신장 검사를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 가운데 신장 손상, 즉 당뇨성 신증은 초기에는 단백뇨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식습관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 신장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마치 물이 너무 강하게 흐르면 수도관이 더 빨리 닳는 것처럼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사구체를 이루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분들은 혈압을 잘 조절한 분들에 비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약 3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혈압 관리가 단순히 신장과 뇌뿐만 아니라 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마음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루 계획을 함께 세워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공복 상태에서 찬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깨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서둘러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때는 국물을 반 이상 남겨보십시오.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절반만 드셔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귤 2개를 드시되 그 이상은 자제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견뎌 오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눠 주십시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주변에 전할 때 우리 모두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걱정을 덜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한 신장을 오래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웃으며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조금 다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면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귤입니다.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한 상자씩 사다 놓고 드시는 과일이지요. 손이 가볍고 먹기 편해서 TV를 보면서 몇 개씩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신장 건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귤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혈관이 모여 만들어진 장기입니다. 이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이 혈관들은 점점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과 이물질이 조금씩 쌓여 물길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타크립토잔틴은 바로 이러한 미세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귤은 블루베리나 사과보다 당분과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면서 무심코 10개 가까이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펙틴이 장에서 노폐물을 붙잡아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귤은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그 효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씹기 불편하니까 갈아서 마시는 것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거나 착즙하면 식이섬유의 구조가 크게 손상되고 당분은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장의 사구체는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블루베리도 사과도 귤도 반드시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린 과일과 통조림 과일입니다. 건포도나 말린 감은 작아 보여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과 칼륨이 매우 농축됩니다. 통조림 과일 역시 대부분 달콤한 시럽에 담겨 있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심코 먹는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보니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씩 반복해서 복용하거나
장기간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식사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는 국과 찌개가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더기가 아니라 국물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섭취하는 나트륨의 상당 부분은 바로 국물에서 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늘어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건더기는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십시오. 이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담당 의료진에게 칼륨 수치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몸속에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천연당도 결국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귤처럼 달콤한 과일을 한 번에 여러 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공복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 적당량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이 자주 붓거나 진행된 신장 질환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물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억지로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속에 수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도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 정해준 양에 맞추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신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오가며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삶이 기다립니다. 물 한 컵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손주의 생일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신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이며 손상이 시작되어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을 통해 신장의 미세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원물 그대로 드십시오. 셋째, 사과는 팩틴을 통해 장에서 일부 노폐물을 붙잡아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넷째, 귤은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2-3개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과일은 반드시 원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하며 주스나 스무디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 불필요한 진통제의 남용을 줄이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숫자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대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드시는 것, 또는 올해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해 보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5년 뒤에도 병원 침대가 아니라 공원 산책길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건강한 신장을 오래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웃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은 한 가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지쳐갑니다.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 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장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 지금부터 신장을 돌봐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한 줌을 씹어 드시고 사과 한 개를 천천히 드시고 귤을 두세 개로 제한하시고 국물을 조금 남기시고 진통제를 줄이시고 매년 신장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부모님 건강 걱정을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지키시다 보면 가끔 힘든 날이 옵니다. 오늘은 귤을 5개 먹었다거나 국물을 다 마셔버렸다거나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셨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한 번 잘못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신장 건강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흔히 헷갈리시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음식만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려 합니다. 하지만 신장 보호는 특정 음식 하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이 중요합니다. 싱겁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시고 좋은 과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히 드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장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나머지 나쁜 습관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도 혈관도 혈당도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신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들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우리 신장을 위한 여정,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